박수 쳐야 되겠다 이거. 그래요. 박수를 막 또 어떻게 크게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관점의 차이잖아 우리. 그쵸. 진짜 행복하다 오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너무 공부 열심히 하고 가는 거 같아. DM 전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DM 전에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준비할 때 네. 이게 처음에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쓰기, 질문 받아쓰기. 그 고객들이 하는 질문을 몰라도 일단 기억했다가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개업을 하고 나서 개업 전에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고객들이 뭘 물어볼까? 근데 개업을 딱 하고 우리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그 고객들이 뭘 물어볼까? 무엇을 물어봤는지 퇴근하는 시점에 정리하는 거야. 1번 뭐 물어봤지, 2번 뭐 물어봤지, 3번 뭐 물어봤지, 4번 뭐 물어봤지. 그렇게 한 2-3달 정도 해보잖아요. 오래 안 걸려요. 그러면 질문들이 겹쳐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훌륭한 데이터가 되는데, 이건 우리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하느냐, 그거를 확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내가 이렇게 공부하거나 답을 내리거나 아니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놓으면 고객들한테 자신감이 금방 생겨요. 내가 많은 지식을 모르더라도. 네. 함 대표님처럼 부동산을 오래 했었으면 저 떼부자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런 생각 못하고 살았을까요? 아마 다른 분들 그럴 거예요. 함 대표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없어서 다행이고. 그러면서도 와 그러네요 정말로. 중요한 건 다음에 고객들이 왔어요. 내가 아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 그전에는 그 질문했을 때 내가 답변을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답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기다려줘야 돼요. 내가 먼저 설명하지 않아야 돼요. 그분 입장에서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러시죠. 그게 궁금하셨죠?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요건 이렇게 답변 드리면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요렇게 먼저 알더라도 내가 먼저 설명을 하지 않는 그게 경청인 것 같아요. 네. 박수 쳐야 되겠다 이거. 그래요. 박수를 막 어떻게 크게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우리 박 PD가 여기다가 박수 왕창 띄워줬을 거야 지금. 진짜. 와. 그런 거에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개업 처음 하셔서 막연한 것들에 대한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되게 중요한 소스가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흔히 듣는 광고, 계약, 세금 너무 흔해. 고리타분해. 너무 흔해서 나 다 안다고 생각해.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이게 관점의 차이잖아 우리. 그쵸. 진짜 행복하다 오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너무 공부 열심히 하고 가는 거 같아. 자 DM 한마디 하시죠. DM은 할 얘기가 너무 많지. 너무 긴데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왜 DM 해야 돼? 그 얘기부터 해보세요. 왜 DM을 해야 돼요? 제가 왜 DM을 했는지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저는 부동산이 1층에 없어요. 제 부동산은. 저는 오피스텔 3층에 있어요. 그럼 걸어서 오시는 손님이 없으세요. 그러네. 워킹이 없겠네. 그러면 계속 손님만 붙이는 이제 공동중개만 해야 되는 거죠. 즉 매물이 하나도 없는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저한테는 DM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편을 보내는 거죠. 소유주분한테. 네, 그래서 DM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제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이 한 4,000세대에서 5,000세대 사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한 번에 다 보냈어요. 한 번에. 전화 또 불렀겠네. 딱 초보야. 이거 초보야. 이거 한 번에 보낸 거. 경험이지 경험. 마음은 되게 절실했거든요. 그렇죠. 물건을 받고 싶은 욕심. 절실했어요. 근데 책을 찾아보고 뭐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DM을 하래요. 오케이, 그래 DM이 정답이구나. 한 번에 다 보냈죠. 실행력. 끝내줍니다. 일단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화가 불이 나게 왔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말하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하루에 기한을 딱 정해서 몇 개씩. 지금도 3,000개, 4,000개 보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준비해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초보분들이 빨리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면 좋은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왕창 네.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질문을 엄청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DM을 보내면 고객도 전화가 오지만 같이 일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전화도 엄청 오죠. 네. 공부하게. 그때 그 항의 제일 많이 하셨던 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DM을 보내니까 그러면 그 소유주분하고 이미 관계가 있는 부동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애가 자꾸 이런 걸 보낸다. 그러면 이제 그쪽 부동산에 처음이니까 공동중개를 좀 한두 번씩 해주세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얘는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줘요. 그러면 공동중개 안 하는구나. 그러면 저는 생각했어요. 네. 누가 와도 젊은 친구들이 와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누군가는 방법을 할 거다. 그렇지. 네오비 교육분 받을 분들은 그 지역에 가서 DM 반드시 할 거라고요. 네.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아니까. 네, 효과를 좋은지 아니까. 저는 3층 부동산인데도 매물이 정말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1층 부동산에서도 물건을 달라고 많이들 전화 오시니까. 근데 그 부동산을 어떻게 했냐? 일단 전 생각해서 그분보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저분하고 공동중개 안 해도 된다. 나는 내가 실력을 쌓아서 저분보다 이 자리에서 더 오래 할 수 있는 젊은 친구니까 더 나가보자. 1년 더 해보고 2년 더 해보고 3년 더 해보고 내가 저분을 능가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에너지 있게 나가시면 주변에 더 친한 부동산 대표님들이 생기세요. 그 열정, 식어있던 분들이, 쟤랑 옆에 있으면 좀 에너지를 갖고 다시 뭔가 내가 그 새로운 뭔가 그 기운을 막 받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맞아. 네, 생기시고, 나중에 되니까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DM을 보내셨더라고요. DM 하지 말라는 사람이 DM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얘기할 기회가 또 있으면 DM 보내는 노하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거. 우리 할 얘기 많다. 저도 맨날 전화 받고 저 얼마 전에 시청 전화도 받았어요. 시청 전화? 시청에서 전화 왔습니다. 왜 이거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혹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정책이나 이런 거 상담 좀 해주려고 받았습니다. 왜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불법입니까? 그랬더니 뭐 보고 보냈니? 건축물대장 보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 보고 보낸 건데요. 그랬더니 그렇긴 한데 소유자분들이 예민해 할 수 있으니까 팁을 주자면 시청에서의 팁 세대주님 아니면 성함을 쓰고 땡땡님 뭐 이렇게 해서 좀 보내시면 항의가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러고서 시청 전화는 그렇게 무마를 했는데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이제는 협회로 전화를 했대요. 중개사 협회 지부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이 전화를 지금 걸은 대상이 고객이 아니고 협회로 전화한 사람은 공인중개사들인 거예요. 주변에 있던 중개사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DM을 보내냐 막 이러면서 말을 좀 들어서 제가 이제 근데 협회에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동안 작년 하반기쯤에 DM 좀 쫙 보냈다가 한번 고초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도 되게 특이하게 잘 보냈을 것 같아요. 내용요? 네. 우리 DM 얘기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너무 많아.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해보신 분들만의 고초를 너무 잘 알으니까. 얘기할까요? 아니요, 이게 오늘은 안 돼. 다음에 써먹어야지. 그지? 그래야 다음에 또 시청하시는 결론은 거지? 뭐냐면 DM도 창업을 해서 한 3년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은 다이렉트 메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실행도 해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DM에 고객을 위한 내용이 없으면 쓰레기통으로 가요. 맞아요. 그런데 픽스비가 자꾸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고객에게 필요한 DM이라고 하면 그 DM은 꼭 잘 보관해 두었다가 고객들이 다시 연락을 주신다는 거. 그쵸. 그게 가장 큰 DM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니 하실 분들은
유념히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 번 보냈을 때 전화가 많이 오고 한 번 보냈다고 해서 그게 전화가 막 쌓여가지고 막 내가 폭주할 정도로 많이 와서 매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고객은요, 제가 필요할 때, 본인이 필요하거나 본인이 원할 때 모아놓았다가 명함을 놔뒀다가 언제든지 전화를 하는 거지. 꾸준히 하셔야 돼요. 보자마자 이 사람, 뭐 이런 거 보냈네 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전화를 해서 뭐 잘 받았습니다. 뭐 안내 멘트? 이거는 제가 보내면 거기서 바로 답이 온다. 이 관점을 가지고서 DM 작업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올해 뭐 제가 2011년도 11월에 보냈어요. 매물은요 3월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듬해 3월에 나올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또 7월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보낸 다음에 바로 즉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보냈는데 효과가 없어요. 뭐 했어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근데 효과는 바로 즉슨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내고 나서의 그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나를 찾는다는 거. 그거를 좀 한번 놓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렇다 얘기를 드렸는데도 바로 효과가 없으니까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꾸준히 보내야 성과가 있고요. 저도 1년에 4번 정도 보내거든요. 분기별로 보내셨구나. 네, 그렇게 보냈고. 요즘은 몇 통씩 보내요? 한 번 보내요? 똑같이 보내요. 4,000통? 네, 한꺼번에 다 보내요. 네, 한꺼번에 다. 저는 아마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소유주분들의 질문이 쌓여 있잖아요.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이제는 상황을 바꿔요. 오셔라. 옛날에는 고객이 얘기하면 바로 어떻게든 이거를 이렇게 막 해결해주고 답변해줘야 된다 이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요령이 생겨서 그분의 첫 질문만 간단하게 대답해줘요. 그리고 사모님, 사장님, 뒤에 상담이 밀려 있어가지고 저희 부동산 일정 잡아드릴 테니까 방문하세요.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DM을 보내면 전화가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막 밥 먹을 때도 있고, 뭐 어디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손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전화를 받고 바로 끊어요. 제가 상담 중에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DM 보낸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딱 앞에 놓고 메모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시세도 또 한번 보고 해놓고 준비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아요. 처음 보낼 때는 길 가다가 수첩 바닥에 놓고 막 적었어요. 잠깐만요, 사모님 뭐라고요? 네, 사장님, 몇 호시라고요? 어디 오피스텔이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랬겠다. 네, 처음엔 그랬는데. 누구나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요령이 생겨서 다음에 또 이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다 하니까 그때 이제 DM 부분을 자세히 얘기해드릴게요. 재밌어. 할 얘기가 많지, 우리가. 네, 보낸 개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보냈으니까요. 네, 많은 요령하고 팁 드릴게요.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도 DM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관점이 틀린 거라 똑같은 실행이 결과물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과정도 다르고 참 재밌네요. 한 가지 더. 네, 해요. 한 가지 더 이제 DM 말고. 네. 이제 그 개업 전에서 3년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거. 잠깐만 잠깐 까먹었네. 가만있어. 그 DM 얘기하다 까먹어버렸네. 생각하시고. 네, 생각하고 잠깐만요. 추가적으로 해주실 얘기. 3년에서 3년까지. 3년까지. 생각났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중개 대상물을 범위를 줄이는 거예요. 처음에 다 알 것 같지? 온 동네 반경 1km 안에 다 내 거야 막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 그 내 지점에 100m만 그 물건 하는 것도 진짜 힘들 거고. 네, 저는 오피스텔만 한정적으로 정했어요. 상가, 뭐 아파트, 뭐 다가구, 원룸 이런 것도 주변에 많았을 거잖아요. 그쵸. 안 했어요. 네, 전화가 와도 죄송합니다. 저희는 뭐 오피스텔 전문하는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해도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고객들한테 집중할 수 있고 전문 분야로 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미 다양한 매물에는 이미 업력을 이렇게 쌓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 중개 대상물 한정을 정해놓고 거기를 파고드는 것도 우리 젊은 20, 30대 공인중개사분들이 하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세분하면 매매, 전세, 월세 있다면 뭐 초반에는 매매를 좀 내려놓고 임대차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고객을
질문을 답습하고 세금도 그분들 위주의 세금, 행동 요령들을 준비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반경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 중개 대상물을 한정시키는 거 초반에 좋으실 것 같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부동산 중개요. 내 업이. 와, 진짜 이렇게 생각 안 해. 네. 정말로 아까 좀 전에 이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동산을 시작을 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서 명함을 초보자들 돌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토지가 툭 튀어나와요. 내 땅 좀 팔아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상가가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그걸 다 알아야 되잖아. 또 그거 분야를 막 공부를 해요. 그러면 집중도, 심여도가 없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맞아. 하다가 보면은 뭐를 가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이 느껴지는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함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딱 내가 3년 차까지는 정말로 오피스텔의 이 주변에 임대만 전문으로, 매매만 전문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잡아서 일한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이 젊으신 분들은 또 젊으신 분에 맞게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맞게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야 된다는 말 되게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연세가 한 50대 중반, 후반 이런 분들은 나 사무실 열었어 그러면 주변에 어디에서 무슨 물건 나 거래해줘라 거래해줘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받으세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렇죠. 그런데 못해요. 그냥 예, 못해요. 저도 그냥 광고를 같이 진행을 해줄 수는 있지만 실제 이 지역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 지역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거래도 뭐 매도든 매수든 임차든 임대든 이끌어갈 수 있는데 전혀 생뚱맞는 다른 지역에 전혀 다른 토지, 임야 뭐 이러한 다른 것들을 거래를 한다? 시세 조사는 해줄 수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거래까지 끌고 가지는 못하니까 이 업력이 아직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주변에 다른 것들이 툭툭 치고 들어올 때 미안해 내가 공부 조금 더 해서 알려줄게 이렇게 하고 사양하시는 것 또한 방법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하면 그분들은 여기만 믿을 수도 있거든요. 어떠한 신뢰관계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선은 개업하고 한 3년까지는 내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시기를. 예. 예를 들어서 정답. 이렇게 젊으신 분이 상가하겠다고 덤비면요. 생각보다 하기 어려워요. 못해요. 저는 그러한 면에서 함준선 대표님이 처음에 창업을 오피스텔로 가셨다라는 거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아마 원룸부터 해야 될 건데 원룸 반경 섹터가 너무 넓으니까 힘들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한 면에서는 범위를 한정하고 손님을 만날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오피스텔 창업은 되게 잘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연령대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얼마 전에는 연세가 60대 중반, 후반 정도 되신 퇴직하신 분이 원룸 중개하는 데 가셨다 그래서 제가 창업지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몸으로 너무 많이 뛰어야 돼. 그러니까 연령대에 맞는 입지를 선점하시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한 거다. 입지 선정과 무관하게 3년까지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또 손님한테 브리핑을 하기 위한 공부에 집중하고 광고에 집중하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까 함 대표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행동정리, 네, 시뮬레이션을 굴려봐라. 계약하는 과정에 대한 거,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받아쓰고 리스트를 만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적어보면 앞으로 만나게 될 손님들에 대해서 보다 많이 내가 자신감 있게 중개를 끌고 갈 수 있다. 이러한 얘기 나눠주셨거든요. 새로운 관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개업에서 3년까지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많이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